소통 전문가 김창욱 씨가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습니다. 김창욱 씨가 패널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여성상은 어떤 것일까요? 남자는 어떤 여성을 싫어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지를 물은 겁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자가 제일 힘겨워하는 여성형은 어떤 것일까요? 김창욱 씨의 대답은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말이 다 맞는데 그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할 때 진짜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여자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남자에게도 해당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빠든 엄마든 자식이든 연인이든 누구든지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정말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입니다. 욥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욥기 6장 25절에 욥은 이렇게 말하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 세 친구의 말을 들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옳은 말이지만 그런데 그 말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건 욥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욥의 입장에 대한 전혀 공감이 없는 그냥 하나의 옳은 이론을 제시하듯이 욥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공감은 없이 정답만 말했어요. 정답은 정답일 뿐입니다. 공감 없는 정답은 정죄가 되죠. 공감 없이 정답만 말하면 그걸 듣는 사람은 내가 지적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도 욥의 친구들은 공감 없이 계속 맞는 말을 이어가고 기분을 나쁘게 하죠. 참 고질적입니다. 이 경우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뉴페이스가 등장하는데요. 그동안은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등장인물의 전부였는데 한 사람이 새로 나옵니다. 본문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뉴페이스는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앞에는 수식어가 많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입니다. 앞에서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할 때는 그냥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간단하게 욥의 세 친구가 소개되었습니다. 근데 엘리후 앞에는 별칭이 참 많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긴 별칭을 사용하는 것은 엘리후가 허세가 가득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래 봬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엘리후의 명함에는 자신이 가진 타이틀이 빼곡히 적혀 있는 겁니다. 즉, 그는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화를 내죠. 엘리후가 화를 냈어요. 욥에게도 화를 내고 친구에게도 화를 냈어요. 그가 화를 낸 이유는 욥과 세 친구가 서로 답답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나는 옳고 너들은 다 틀렸다. 그 얘기잖아요. 이런 이유로 그는 화를 내면서 욥과 세 친구를 싸잡아 비난합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보다 연장자가 아니에요.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보다 어린 사람이잖아요. 많이. 그래서 그동안 엘리후는 고대의 예법상 자기의 연장자인 욥과 친구들이 얘기하는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개입하는데 이 대화에 끼자마자 어깨에 힘을 주고 화를 내고 있어요. 자기보다 연장인 사람에게 대단히 건방진 태도로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무리 옳더라도 듣는 사람은 매우 기분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대화하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까지 모두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욥기 전체에서 등장하는 이 말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맞는 말일지라도 아무 공감 없이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상대에게 공감 없이 정답만 말하는 것이면 그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우리도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고질적으로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어디에서 그렇게 합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19만 1,700쌍의 결혼을 했는데요. 매일 525쌍 정도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혼한 건수는 9만 3천 건으로 매일 254쌍이 이혼을 한 겁니다. 결혼도 많이 했지만 파경을 맞는 부부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후에 파경을 맞이하게 될까요? 1번 돈 문제, 2번 시댁과 처가, 3번 성격 차이, 4번 술, 폭력, 도박, 5번 외도. 뭐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성격 차이. 예, 성격 차이 맞습니다. 뭐 술, 폭력, 도박, 외도, 돈 문제, 시댁과 처가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보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을 유추할 수 있는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MIT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가트맨 박사와 버클리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로버트 레벤슨 박사의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미국에서 이혼율이 가장 급증할 때, 그게 1970년이래요. 그 1970년부터 무려 36년 동안 3,0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추적을 했어요. 이게 보통 연구입니까? 36년 동안 3,000쌍의 부부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6년 동안 신혼이었던 사람은 중년이 되고 때로는 노년으로 가고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부부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이직을 하기도 하고 실직을 하기도 하고 자녀가 병들기도 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야말로 인생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 36년 동안 이 3,000쌍의 부부에게 일어났는데 그동안에 어떤 부분은 잘 견뎌냈지만 어떤 부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는가 하면 갈라서는 부부가 있었고 갈라서지만 않았을 뿐이지 남남처럼 사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앞의 퀴즈에서 얘기했던 돈, 시댁, 처가, 성격 차이, 술, 폭력, 무슨 외도, 중독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 결혼 생활의 파경을 맞는 부부의 공통점은 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사람이 이런저런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건 때때로 해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점점 문제로 이 비화된 이유는 말하는 방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말하는 방식 때문이다. 이제 이 연구에서 나온 유명한 이야기가 비호방인 무좀이 아니에요. 무존이에요. 무존. 저거는 우리가 외우기 쉽게 무좀 양말이라고 외우는데 저게 무좀이라고 되어버렸네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 들어보셨어요. 비호방인 무존 단말. 이게 이 연구에서 도출해낸 말하는 방식의 문제이면서 해법이에요. 요거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비난하지 말고 요청하자. 이게 비요. 방어하지 말고 인정하자. 방인. 이건 그냥 우리만 아는 얘기예요. 이 네 글자로 줄인 거는. 그러니까 보통 왜 그거 안 했냐고 이렇게 비난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꼭 해주기를 바래.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방어하지 말고. 내가 그거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어? 이러지 말고 다음에는 할게. 이게 인정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보통 말하면 무시하거든요. 표정으로 무시하거나 눈빛으로 무시하거나 근데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담을 쌓아요. 대화 단절. 이렇게 하지 말고 대화를 이어가야 된다. 자, 여러분 설교 노트 보십시다. 뒷면 2번 아래에 유튜브 로고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말버릇을 바꾸면 다툼이 줍니다. 그 코로나가 한창일 2021년 6월 21일 제가 주일날 설교한 설교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 이 비호방인 무존 단말이 어떤 건지 제가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검색할 때요 말버릇을 여기까지만 치면 안 나와요.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버릇을 바꾸면 다툼이 줍니다까지 쳐야 나와요. 그러면 제일 위에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 영상을 다시 꼭 보셔야 돼요. 말하는 방식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말하는 방식 때문에. 비호방인 무존 단말 이거를 꼭 무존 단말을 우리 외우기 쉽게 무좀 양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좀이 나오게 된. 자, 부부 사이의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말하는 방식 때문인데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말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답인데 그 정답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 말하는 방식이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부부라도 예외 없이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서부터 기분 나쁘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혼 안 했겠죠. 남녀가 처음에는 다 예쁜 말을 하고 서로 매너 좋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렇게 했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왜요? 뇌하 수체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답니다. 이 도파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데요. 물론 이게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예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 남녀 모두에게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 도파민은 일종의 환각 물질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아무리 오래 걸어도 힘이 들지 않대요. 혼자 걸으면 1km도 못 걷는데 같이 걸으면 10km도 걷는데요. 저도 연애할 때 우리 교회 문창교회에서 우리 집까지는 한 10분 정도만 걸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 사람 데려다 주고 가려면 한 40분이 걸렸어요. 근데 매번 그렇게 했어요. 힘 안 들었어요. 다시 갔다 와라 그래도 서너 번은 갔다 왔을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연애할 때 힘내라고 보약을 해줘서 그럴까요? 도파민이 나와서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말을 예쁘게 합니다. 남자도 말을 예쁘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힘들다고 하면 남자는 다 자기가 해결해 준다 그럽니다. 직장도 힘들면 관둬. 오빠가 다 책임질게. 그런데 결혼을 해서 여자가 힘들다 그러면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얘기해 줄까? 언제나 오빠가 내 편을 들어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무슨 얘기를 하면 너 과장님이 웬만하면 나한테 그랬겠냐?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이제 뭐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남자친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한다 그러고 오빠가 정말 멋있다 그러고 최고라고 해준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남자가 승진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다 되잖아. 앞으로도 내가 시키는 대로만 쭉 해. 이 비슷하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이런 얘기는 다 맞는 얘기인데 별로 기분은 안 좋습니다. 이렇게 결혼 후에는 예쁜 말도 사라지고 좋은 매너도 사라지는데 왜 그런가? 사람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본래 그랬대요. 본래 그런 사람인데 이제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기분 나쁘게 하고 요청하지 않고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고 방어하고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대화하지 않고 담을 쌓아버린다는, 본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본래 쓰던 말과 행동은 누구한테서 배운 걸까요? 학교에서 배웠을까요? 친구들한테, 유튜브에서? 부모에게 배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국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부모에게서 그렇게 배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쓰던 언어입니다. 저는 아직 사위를 둘 더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뭘 봐야 되냐? 뭐 직장은 번번한가? 스펙도 봐야 되고 능력은 있냐? 외모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지만 말 매너를 봐야 된대요. 말 매너. 모국어가 좋은가? 말하는 방식이 좋은가? 말하는 방식을 잘 배웠는가? 그걸 봐야 된다고 합니다. 가트맨의 연구에서 봤듯이 가정에서나 결혼 생활에서는 말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남자에게 여자를 이렇게 사귀는 조건을 물으면 다 예뻐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는 사람 바로 뺨을 때려서 깨웠어도 물어봐도 바로 예뻐야 된다고 한대요. 심지어는 한글을 몰라도 된대요. 오빠가 가르치면 되니까 예쁘면 된다고 얘기한대. 이게 참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에는 얼굴 예쁜 것보다 마음이 예뻐야 된다고도 했는데요. 진짜는 말이 예뻐야 된대요. 얼굴이 예쁜 것보다 말이 예쁜 여자를 만나야 된다. 남자는
멋지고 능력 있는 남자보다 말 매너가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말하는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방식 때문에 며칠 좋다가 갑자기 확 싸해집니다. 그 왜 그런지를 사람들은 자기 말하는 걸 잘 안 들어보아서 그럴까요? 그걸 잘 몰라요. 내 말하는 방식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앞으로 며느리와 사위 볼 때는 그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택하십시다. 잘 보고 말하는 방식이 좋은 사람을 택하십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이미 결혼한 지도 오래돼가지고 도파민도 안 나오는데. 모국어를 잘 배웠으면 뭐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도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 여러분 이제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보통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는 참 주상명사 같은데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게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받으면 이 마음이 좀 몰랑몰랑해지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뭐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누군가 도와주고 섬기고 할 때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에 우리 말고 행동이 좀 바뀌어요. 뭔가 좀 내 말이 따뜻해지고 집에서도 좀 부드러워지고 뭐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뭔가 자꾸 달라진단 말이에요. 도파민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은혜 받으니까 마치 도파민이 나오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마치 도파민이 나오는 것처럼 되는 것. 저는 이걸 가능하게 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카리파민. 그냥 이 카리파민은 왜 카리파민이라고 했는가 하면 카리스가 헬라어로 은혜거든요. 은혜. 그리고 도파민을 합쳐서 카리파민이라고 지어봤어요. 한 5분이 약간 비웃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십니다. 뭐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카리파민. 은혜를 받으면 마치 도파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말도 바뀌는 것이다. 제가 굳이 의학계에도 없는 말을 생각해내서 카리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안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바뀌는 나의 말과 행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라는 분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물론 이 은혜가 유효기간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나 은혜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맛본 이 카리파민을 우리가 말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더 많이 채워가야 하지 않나.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오지 않고 거기에 부모에게 좋은 언어를 물려받지 못했을지라도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말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의 말이 다 세잖아요. 상대방이 세게 치면 나도 세게 쳐야지 되거든요. 안 그러면 사회생활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배우고 구사할 수 있거든. 특히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는 말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말하는 게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나. 군대 생활하면 군기가 중요하거든요. 군기가 빠지면 군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싸움은 군기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기가 있어야지 군인이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때 자꾸 군기 잡는 말만 하면 안 돼요. 군기 잡는 말. 그래서 부인이, 남편이
힘들다고 하면 당신만 힘드냐고, 나도 힘들다고. 이건 군기 잡는 거잖아요. 군기 잡는 거. 내 힘들다 그러면 사기를 북돋워 주는 말을 해야죠. 아유, 당신이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힘들다고 말을 하겠냐고. 내 이성은 그렇지 않더라도 얘기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기를 돋구는 말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렇게 자꾸 군기만 잡으면 안 돼요. 사기를 북돋아 줘야죠, 사기를. 남편이 좋은 일이 있었다고, 회사에서 이번에 이렇게 상을 받았다고, 아니면 승진을 했다고, 이러면 사기를 북돋아 줘야지. 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지. 앞으로 당신은 쭉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건 군기 잡는 말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사기를 높여줘야죠, 사기를. 남자 사기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됩니까? 남자들은 글쎄요, 안 하다가 사랑한단 말하면 남자들이 조금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물론 우리 부인들에게는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해주셔야 되지만 남자에게 사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많이 놀라주면 돼. 무슨 말을 하면 우와 승진했어. 내가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겠냐고. 우와, 이 쉬운 거를 왜 못할까? 왜 못할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 사랑하잖아요. 서로에게 애틋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 생활 20년, 30년 지나면요, 사랑의 감정은 식어져도 서로 보면 애틋하거든요. 아이고, 나 만나서 그래도 고생도 했네. 이만큼 산다고 참 애썼네. 이런 애틋함이 있어요. 사랑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는데 왜 말하는 방식을 바꾸지 못할까요? 상속받지 못해서. 상속받지 못해서. 이 얘기는 내가 우리 부모에게서 그런 모국어를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을 하고 상담학을 하면요,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의 근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빼놓지 않는 게 그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건 빼놓지 않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빼놓지 않아요. 그걸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상속도 못 받아. 그리고 도파민도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배워야죠. 우리는 이걸 은혜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럴 때에 깨달음이 있고 우리 마음에 행복감이 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배워나가야 돼. 도파민 안 나온다고 그만두지 말고 카리파민, 그런 게 있지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남편은 부인에게 새벽기도 자꾸 갔다 오라고 한대요. 그리고 출석 체크도 한대. 오늘 갔다 왔어? 자기는 안 나오면서. 왜 그럴까? 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은 저는 이 남편이 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인이 은혜 받으면 자기도 좋으니까. 자기도 좋으니까.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자꾸 가라고 하는 거죠. 은혜 받으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요. 유효기간은 달라요. 짧은 사람은 자꾸 은혜의 자리로 와야 돼요. 좀 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가나 보고 또 와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로 바뀌는 말하는 방식입니다. 말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욥기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말을 상속받아서 구사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혹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은혜 안에서 새롭게 말하는 방식을 배워가십시다. 비호방인 무좋은 단말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말하는 방식이 어떤가? 나는 군기만 잡고 있나? 사기도 북돋워 주고 있나? 잘 기억하고
우리 은혜 안에서 좋은 말을 배우고 또 그 말을 상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은 일상, 우리 많이 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하면서 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는데 말도 많이 해요. 말도. 우리 앞으로 일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하는 방식 바뀌어가기를 원합니다.